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정장 TV입니다. 자, 시장 흐름 주말치고 상당히 견조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주말을 맞아서 기존의 포트폴리오 하이브를 중심으로 카카오, 스튜디오 드래곤, 넷마블, NHN, 하나기술까지 오늘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에 대해서는 어제 좀 자세히 영상을 좀 올려드렸고요. 하이브 같은 경우에 자, 어제 MSCI 일단 결정이 되고 나서 또 반기 또 한국 지수 리밸런싱이 있었죠. 약 0.2% 정도 한국 비중을 좀 축소하면서 막판에 물량들이 좀 나왔었어요. 그래서 하이브가 이것도 크게 또 부담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예고되어 있었던 대로 수급의 변화가 있었죠. 실질적으로 지난 4월 16일이죠. 하이브가 유상증자 결정이 되면서 권리락이 된 이후 또 그 시점이 또 뭐냐면 그렇죠. 이 락이 해제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팔고 싶어도 못 파는 그런 기관 물량, 그죠?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되는 그런 기관의 물량, 혹은 또 상환전환 우선주 같은 경우, 그것도 6개월 동안에 팔 수 없는 그런 어떠한 락이 해제되는 날이었어요. 동시에. 거기다가 또 이제 물적 분할 얘기도 나오고요. 그죠? 빅히트. 여러 가지 어떠한 얘기들이 혼재되면서 상당히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관들의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이 지금도 나오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한 2배 정도 지금 수익이 크게 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공모가 대비해서는 수익이 좀 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88만 주 정도가 되는 상환 전환 우선주, 그게 실질적으로 지난 6개월 7개월 전에 작년 10월이었죠. 작년 10월 달에 이 하이브가 상장이 됨에 따라서 무조건 상장과 동시에 나올 수 있는 물량이 상환전환 우선주가 88만 주였었어요. 나머지 88만 주는 6개월 보호예수에 걸렸다라는 것이죠. 그게 해제되는 날이 바로 4월 16일이었었어요. 그때부터 계속 나오기 시작하는데 최근 들어서 약 50만 주 넘게, 거의 한 60만 주 넘게 물량이 좀 나온 것 같아서 이제는 이런 악성 매물들이 많이 사라지면서 우리가 이제 오버행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오버행이라는 건 뭐냐면 꼭대기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주식시장에서는 그걸 갖다가 계속해서 꾸준하게 나올 수 있는 물량 부담을 우리가 이제 오버행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많이 사라지면서 하이브가 이 상환전환 우선주 또 기관의 의무 보유 확약 물량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다 사라지면서 앞으로 이 수급적으로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특히나 최근 2달간의 매수 주체를 보게 되면 외국인들 중심으로, 그렇죠? 개인들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한 그동안에 줄기차게 하이브를 매도했던 연지금까지 나서면서, 자, 이렇게 수급 구조가 달라진다라고 했을 때 하이브가 이제 6월 달부터는 그동안의 어떠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MSCI에도 편입이 되고 BTS가 저렇게 잘 나가고 오리콘 차트니 유튜브에서 지금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데도 왜 주가가 못 가냐. 아마추어적인 발상이죠, 그거는. 자, 이렇게 악성 매물들이 많이 나오면서 그 물량들을 차분하게 소화를 해서 이 정도로 시세를 지켜내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 SM이라든가 YG, JYP 이런 기존의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최근 5월달 들어오면서 강세를 보이다 하이브는 상대적으로 좀 약했거든요. 이건 뭐냐면 올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이브는 벌써 60% 정도 급등을 해 놓은 그런 상태예요. 근데 SM이라든가 YG, JYP는 못 올랐거든요. 그렇죠? 5월달만 놓고 보면 하이브가 상대적으로 좀 처지더라도 상반기를 놓고 보게 되면 하이브가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숨고르기를 한다, 이런 식으로 제가 표현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못 오르냐가 아니라,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견조했다, 그죠? 지금 시장에서 대형주치고 추세가 안 무너진 그런 종목군들이 거의 없어요. 일부 종목을 제외하면. 하이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버텨냈다. 그러면 2월달부터 이런 악성 매물, 오버행 이슈가 사라졌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이제는 본격적으로 좀 뭐라 그럴까요,
구체적으로 또 티나게 다시 한번 또 상승 반전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판단이 되죠. 거기다가 최근 BTS의 행보를 보게 되면 다이너마이트는 사실 다이너마이트 작년 여름이었죠. 이 음반이 발매가 됐을 때도 선풍적인 인기였어요. 그죠? 뭐 하루 만에 뭐 1억 뷰? 그죠? 1억 뷰가 넘어서는 1억 100만 뷰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24시간 내에. 근데 이번에 나온 버터는 1억 800만 뷰가 넘었어요. 그다음 오리콘 차트 또 유튜브 계속 기록을 또 경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이너마이트보다 훨씬 더 파괴력이 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일단 뭐 하이브에 대한 얘기 중심으로 오늘 뭐 매물들이 좀 사라져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또 전략을 또 6월 달에 짜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고요. 뭐 카카오 관련된 또 얘기들, 뭐 스튜디오 드래곤, NHN, 넷마블, 하나기술까지 간단하게 한번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 내용 중심으로 한번 오늘 간단히 리뷰를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투자 유료 문자 회원 안내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고 뒤에서 안내를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이브 우리가 그동안에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덩치가 커졌어요. 그죠? 유상증자. 자, 일단 유상증자가 여러분들 다음 주면은 화요일 수요일 날 일단 청약 신청을 해야 될 거예요. 발행 가격은 20만 원으로 말씀드린 대로 예고해 드린 대로 20만 원으로 확정이 됐어요. 주당 20만 원, 내가 몇 주를 유상증자를 받을 수 있느냐를 갖다 여러분 잘 계산을 해서 거기에 맞는 청약 금액을 또 6월 9일인가요? 그죠? 납입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6월 1일, 2일 날 먼저 신청을 해야 되는 걸로 이제 일정이 나와 있죠. 그리고 6월 22일인가요? 유상증자 물량이 또 상장이 새로 됩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보세요. 거기 빅히트, 이제 예전에 빅히트고 지금 하이브죠. 상장 이후에, 작년 10월 달에 상장 이후에 유통 물량을 갖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본, 약간의 좀 오차가 있죠. 그죠? 그때랑 지금 좀 달라졌으니까. 우선, 밑에 유통 가능. 요 부분은 상관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이때, 기존 뭐 주주들 또 상환전환 우선주 88만 주는 바로 출회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또 일반 투자자, 개인 투자 공모 물량도 나올 수 있고. 근데, 6개월, 지난 4월 16일이었었어요. 방시혁 대표, 또 뭐 넷마블, 또 BTS 7명의 멤버들이 갖고 있는, 이 물량, 어마어마한 물량이죠. 이게 나오겠습니까, 당장. 그렇죠? 이거 걱정 그때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또 거기다가 신문지상에서 막, 뭐, 1000만 주니, 2000만 주니, 막 이렇게 얘기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와서 굉장히 우리를 좀, 뭐랄까, 겁나게 했었죠. 그쵸? 자, 사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기관들의 의무 보유 확약 물량하고, 그 다음에 중국계 벤처 캐피탈이죠. 거기 나와 있나요? 웰블링크 리미티드라고 하는 벤처 캐피탈이 보유한 상환전환 우선주 88만 주예요. 이 상환전환 우선주는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상장되기 전에 2,100원대로 받았어요. 한 주당. 그럼 지금 20만 원이 넘었으니까 100배가 넘는 수익이 났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100배 이상 수익이 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팔 수 있는 그런 어떠한 날짜, 락만 해제가 되면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거기다가 이 물량들 이따가 좀 최근에 수급을 보면서 정확히 한번 좀 유추를 해볼게요. 근데 이 물량들이 거의 다 이제 소진이 된 것으로 현재 집계가 되고 있고 또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타이틀이 그죠? 악성 매물이 이제 좀 사라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또 기관들의 의무 보유 이게 100만 주가 넘거든요. 그죠? 6개월 치가. 자, 처음에 15일 확약 물량이 약 5% 정도 됐고요. 그다음 1개월 확약 물량이 약 30% 제일 많았죠. 1개월 후에 팔 수 있는. 그다음 3개월 확약 물량이 약 18% 정도 됐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많은 게 이제 6개월 확약 물량 이게 100만 주가 넘어요. 계속해서 기관들이 팔고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라는 것이 이 의무보유 확약 물량일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환전환 우선주일 수도 있고. 자, 근데 그 물량을 누가 다 받아갑니까? 만약에 받는 주체가 없으면 주가가 많이 밀렸을 거예요, 티나게. 근데 외국인들이 많이 받아갔죠, 그렇죠? 네. 나오는 족족 외국인들이 받아내면서 추세가 크게 이탈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아주
견조한 모습입니다. 자, 하이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여러분들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이브가 지금 좋은 게 뭐예요? 손잡은 애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일단 국내적으로 봤을 때 YG 플러스 또 네이버 나와 있죠. 자, YG 플러스가 이제 위버스를 이제 같이 공동 또 이제 손을 잡고 협업을 하고요. 또 위버스보다 좀 더 그동안에 좀 큰 규모라고 할 수 있었던 플랫폼 네이버의 브이라이브 이제 위버스와 같이 이제 협업을 해서 같이 합쳐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크죠. 그렇게 되면 그죠? 이게 핵심이고요. 또 글로벌적으로 이렇게 떡 넘어가니까 뭐가 보입니까? 그렇죠? 조인트 벤처가 많이 보입니다. 그렇죠? 우선 거기 베뉴라이브라고 여러분 보이실 거예요. 베뉴라이브. 자, 이 베뉴라이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빅히트랑 디지털 라이브 스트리밍 둘이 공동으로 운영을 하는 조인트 벤처죠. 이 플랫폼을 베뉴라이브라고 하는데 이 베뉴라이브를 누가 운영을 하느냐? 키스위라고 하는 미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에 선정이 된 키스위라고 하는 그런 회사예요. 근데 이 키스위와 또 거기 보시면 유니버셜 뮤직 그룹 UMG 또 YG와 공동으로 지분 투자를 해서 이 베뉴라이브를 운영을 하는 거죠. 누구랑? 빅히트와 같이.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좀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어찌됐든 제가 여러분들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뭐냐면 위버스라는 플랫폼 국내 어떤 업체들과 손을 잡고 그 다음에 이 베뉴라이브라고 하는 디지털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을 외자를 유치해서 지분 투자를 받아서 조인트 벤처를 공동 운영하고 여기에 그림은 안 나와 있습니다만 우측 하단에 보면 빅히트 아메리카, 그죠? 아메리카, 하이브 아메리카입니다. 얘네들이 어디를 100% 인수합니까? 어디를 인수해요? 네, 이타카 홀딩스. 이타카 홀딩스는 아리아나 그란데와 되게 유명한 아리아나 그란데뿐만이 아니에요, 그죠? 뭐 지금 입장에서 본다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뭐 이 하이브보다도 더 볼륨이 클 수 있다라는 그런 규모의 엔터테인먼트를 100% 인수를 했죠. 이것 때문에 이걸 인수하려고 이번에 유상증자를 단행을 한 것이죠. 그렇죠? 뭐 아리아나 그랜드, 저스틴 비버 그 외에도 유명한 그런 아티스트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글로벌 탑 10 안에 이제 BTS와 아리아나 그란데라든가 저스틴 비버 같은 글로벌 빅 10 중에 3명의 아티스트를 보유하게 되는 그런 바로 이제 하이브. 여러분 이제 이 지도를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좀 쉬울 것 같아서 제가 이걸 한번 묶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방시혁 대표와 넷마블, 스틱 인베스트먼트, 그죠? 자 이렇게 지분 구조가 되어 있어. 조금 이제 변동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죠? 그리고 이제 밑에 이런 레이블들이 있는데 지배구조 개편이 일단 단행이 됐죠. 자 일단 각설하고요. BTS의 이 버터 발행으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그런 상태입니다. 주가만 조금 이제 얌전한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보세요. 주가는 좀 얌전해요. 그렇죠? 자 조금 어제 같은 경우도 수급을 잠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수급을 보시게 되면 자, 계속해서 외국인들은 매수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죠? 개인들은 계속 샀다가 최근에 좀 매도하는 그런 분위기고 기관은 계속 매도세예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이 사모펀드입니다. 여기 보시면 사모펀드. 이게 바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환 전환 우선주 물량이 아닐까라고 이제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물량들이 최근 이제 4월 달부터 한번 4월 16일부터 한번 정확히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4월 16일, 그러니까 6개월치의 물량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그죠? 그러면 지금 사모펀드가 누적으로 80만 주가 넘었어요, 그죠? 81만 8천 주. 아까 제가 몇 주로 해서 88만 주라고 했죠. 이게 다 나왔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모펀드 물량이 80만 주가 지난 4월 16일부터 오늘까지 나왔으니까 이제 남은 거는 한 6만 주, 7만 주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 거의 다 나왔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죠. 거기다가 기관들의 물량은 지금 140만 주예요. 그다음 매도 물량이 순매도. 그러면 100만 주가 넘는다 그랬잖아요. 아까 어디서 6개월 확약 물량이 100만 주가 좀 넘는다. 이것도 거의 다 나왔다고 볼 수 있죠. 그죠?
그 물량을 누가 다 받아냅니까? 그쵸. 개인들 20만 주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이 무려 120만 주를 받아냈어요. 자, 이걸 보게 되면 이제 오버행 이슈는 거의 자취를 감출 수 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그렇게 본다면 하이브는 어때요? 거래가 이제부터 좀 매수가 들어오면 거래가 좀 실려야 되는데, 자, 오늘도 3% 이상 상승세로 마감이 됐어요. 어제 빠진 거에 대한 어떤 반대급부가 나왔는데 거래가 27만 주밖에 안 돼요. 30만 주가 채 안 돼요. 자, 하이브가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양봉과 함께 거래량이 들어와야 됩니다. 최소한 100만 주, 최소한 100만 주는 넘어야 돼요. 150만 주 이상 나와야지 하이브는 본격적으로 이제 30만 원대 진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또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재밌죠?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이브에 대한 스토리를 알고 계셔야지만 하루하루의 움직임에 민감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어떠한 스토리라든가 또 지분 관계 이런 부분이 내 머릿속에 있지 않다고 한다면 빠지면 빠지는 대로, 오르면 오르는 대로 계속해서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물량 뺏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자, 빅히트에 대한 얘기 뭐 더 해드릴 것이 많습니다만 뭐 다른 종목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빅히트의 대항마라고 할 수 있는 게 어제 제가 잠깐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이제 SM 엔터테인먼트가 부각이 되고 있다. 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아니면 네이버와 협업 가능성이 있다. 자, 어제 컨텐츠에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자, 보시면 제가 볼 땐 개인적인 예상입니다만 카카오와 손을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 네이버는 이미 하이브와 조인이 됐어요. V라이브하고 뭐예요? 위버스. 또다시 SM과 잡기는 내가 볼 때 너무 커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이수만 대표도 얘기를 했지만 잡는 건 확실할 것 같아요. 근데 뭐 아직 구체적인 건 안 나왔기 때문에. 근데 카카오랑 되는 게 좀 더 좀 그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SM도 이제 하이브와 좀 뭐라 그럴까요? 카카오랑 손을 잡았기 때문에 또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지 않나. 자, SM 얘기를 잠깐 해보면 SM 스튜디오라고 여기 있죠. 이게 이제 SM CNC하고 또 미스틱 스토리, 또 키스트, SM 뭐 라이프 디자인, 또 밑에 보면 디어유라고 있어요. 디어유. 이것도 이제 SM 계열사인데 디어유가 바로 위버스, V 라이브 같은 팬들과 아티스트 간의 커뮤니티 그런 플랫폼이에요. 하반기에 코스닥에 상장한다는 얘기가 오늘 기사로 좀 나온 것 같은데, 자, 이 디어유가 또 경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재밌게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무조건 하이브만 좋다, 또 무조건 카카오만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또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그렇죠? 또 제 방송은 또 여러 분들이 좀 듣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기도 좀 편할 거예요. 자, 왼쪽에 있는 것이 위버스 V라이브가 이제 같이 합쳐져서 위버스 중심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플랫폼 통합 기념 뭐 승인됐다 뭐 이런 얘기 지난번에 나왔던 얘기. 오른쪽에 있는 것이 바로 디어유라고 하는 그런 또 플랫폼이에요. 아직은 디어유가 좀 약할 수 있습니다만, 또 만약에 카카오랑 아니면 또 네이버랑 손을 잡게 된다면 이 위버스 플랫폼과 이 디어유 플랫폼이 또 경쟁 관계가 될 수 있고, 또 더 크게 봐서는 또 디어유도 위버스랑 또 합쳐지는 것도 한번 우리가 또 상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하이브 혹은 또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단기적으로 우리가 승부를 봐야 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크게 좀 멀리 바라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이 두 종목 얘기하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네요. 자, 나머지 종목군들 뭐 차트 한 번씩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까요? 자, 먼저 카카오 어제 오른 만큼 또 오늘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어제 사실 뭐 4% 이상 올랐다 그래서 이게 쭉쭉쭉쭉쭉 어제 사상 최고치였어, 종가상으로. 그죠? 예. 그래서 쭉쭉쭉 올라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또 여기서 한 번쯤 물량 소화 과정을 거쳐야지만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 조정, 만약에 눌림목이 나온다 손 치더라도 지난 저점을 깨기는 이제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뭐 10만원대 이제 다시는 11만원대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매수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카카오 게임즈 추세 아직까지는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강한 모습은 아닙니다만 꾸준하게 상승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전망 나쁘지 않고요. 자, 넷마블 역시도 거래는 많지 않습니다. 지금 시장 흐름이 그래요.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몇 개 종목군들만 시장에서 부각이 되는 것이지, 넷마블 같은 종목군들도 아직은 조금 소외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추세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이에요. 자, 스튜디오 드래곤, 이 종목도 좀 처져 있는 모습인데요. 얼마든지 단기적으로 10만원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나쁘지 않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CJ ENM 흐름도 여러분 잘 같이 스튜디오 드래곤과 같이 묶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J ENM은 이미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서서히 들어 올려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NHN 나쁘지 않죠. 좀 답답하고 무거운 그런 느낌은 들어요. 그렇죠? 시세가 왜 이렇게 답답한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양봉이 이제 의미 있으려면 좀 거래가 조금 더 좀 수반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NHN은 여기서 더 이상 손해볼 게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길게 오래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NHN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하나기술까지 볼게요. 거래가 없기 때문에 주가 내려온 상태에서 옆으로 좀 세워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6만원 전후에서 계속 답답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만 나쁘지 않습니다. 2차 전지가 다시 한번 뜨는 그런 시점, 오히려 하나기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리가 잘 돼 있었던 그런 모습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르면 단기적으로 툭툭툭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크게 여러분들 염려하실 필요는 없겠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입니다. 여러분들 편히 쉬시고요. 현대투자 문자회원 가입하실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고 꼭 필요하신 분들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여러분들 의무적으로 무조건 해야 된다, 이건 저희들하고 이렇게 문자회원 가입하면 무조건 부자 된다 이런 개념 아닙니다. 여러분들 혼자서 하시는 분들은 혼자서 하시되, 필요하신 분들, 혼자서 잘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문자회원 가입하시면 좀 더 수월하게, 여러분들 좀 편하게, 그리고 의지를 하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계좌 입금하시고 전화번호로 입금하신 분 성함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